법전으로 한방 기초 정리하는 건데, 이번에는 지난번 강의와 이어져서 노동쟁송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쟁송 관련된 특별법이, 개별법이 3개가 있어요. 3개. 이게 소위 말하는 노동쟁송, 즉 행정심판 소송이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법이 요건 이제 제 기본세도 있고 사례집에도 있는 내용인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와 관련된 노동쟁송법이 근기법, 개별적 노사관계법, 노조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근기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권익구제 절차와 관련된 특칙이 있단 말이야. 그 특칙이 특별행정심판이나 특별행정소송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적 격에서 예외적인 재결위, 피고적격, 중노위원회가 아니라 중노위원회 짱, 쟁송기간, 단축된 쟁송, 심판이나 소송 기간이 있어요. 그런 특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여기 근기법이든 노조법이든 같은 내용이에요. 노조법을 해보죠. 지방노동위원회가 A예요. A. 그 다음에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구제명령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사용자를 갑이라고 하고 근로자를 을이라고 한다. 근데 사용자 갑이 을을 해고했다. 그럼 해고는 이게 근기법상의 부당해고일 수도 있고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해고가 근로자 을이나 노조 B라고 하면 B 측은 이게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부당해고다. 얘네들은 이제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해고를 2월 1일 당했는데 나를 구제해달라 라고 하면서 구제 명령을 여기 지방노동위원회,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구제명령을 발령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구제명령이 진호위가 이제 근로자 사용자를 조사해서 이게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들면 구제명령을 하는 거죠. 그 구제명령이 4월 1일 날 나왔다라고 하면 이 구제명령은 이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서 구제를 해놓은 거죠. 그 내용은 뭐냐? 해고는 무효이고, 그러니까 원칙에 복시키고, 주된 테마는 그 다음에 요 해고 이후에 근로자 을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하고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근로자 측은 부당 해고를 주장한다는 점. 근로자 측은. 그럼 반대로 사용자 갑 측은 정당 해고를 주장하는 것이겠죠. 정당 해고. 그래서 행정법적으로 보면 요 구제 명령은 근로자 을 측의 수익적인 처분이라고 해요. 수익적인 처분. 반대로 사용자 제3자 사용자 갑이죠. 사용자 갑은 제3자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법조문상으로는 사용자도 상대방처럼 하고 있지만 개념상 제3자에 해당해요. 그럼 3자에게는 침입적인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행정청 A2에게 불복하는 게 이게 서울시 진호이면 얘가 A2가 중노위가 되는 것이고, 이건 행정심판 기관에 대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가는 거죠. 언제? 구제명령이 나오면 사용자가. 구제명령 수익적 처분이니까 만약에 구제명령이 거부된다, 거부 또는 부작위다, 그럼 구제가 안 된 거니까 근로자 을이나 노조 B 측이, 노조는 이제 부당 노동행위로서의 해고일 때만 가능해요. A가 이제 진호위가 거부, 각하, 기각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각 결정, 결정. 그럼 이제 A2 중노위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C 법원에 가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근로자 측은 항상 부당 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사용자 측은 항상 정당 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제명령이 나왔을 때 사용자가 중노위에 간다라고 하면, 여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기각 결정
뭐 각하, 결정, 이건 근로자가. 관계 당사자, 즉 사용자 근로자는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여기 4월 1일 날 받았다. 그럼 10일 이내. 이게 중노위가 상급행정청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행정심판이에요. 심판기관. 여기에 원래는 안날부터 90일인데 여기 10일이라는 행정심판기간 기간 특칙인 거죠. 10일 특칙. 행정심판 요건 중에서 대원소 전 빼고 기간에 대한 특칙이 10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이 A2인데 A2는 뭐 서울시 행심이 중앙행심인데 그것에 대한 특칙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 10일과 그다음에 중노위가 기간과 기관에 대한 특칙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재심, 이름은 재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상급행정청의 불복이기 때문에 얘는 특별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된 거죠. 특별행정심판이면 특별법에 규정이 있는 여기 기간과 기관을 제외하고는 규정이 없을 때는 나머지 일반법이 행정심판법이죠. 행정심판법에 의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게 요 위에 1번 동그라미 1번 개별법을 특별법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근기법 노조법이 있는데 행정심판과 소송에 관한 특칙은 특별행정심판 지금 요 10일 중노위 여기 이제 특칙이에요. 특칙 특별행정심판법이고 소송이라면 이제 특별행정소송법이에요. 따라서 특별규정이 있으면 일반법이 뭐냐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인데 얘보다 먼저 적용. 규정이 있으면 얘보다 먼저 적용.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특별규정이 없으면 대상적 격, 원고적 격, 청구인적 격 이런 건 없잖아요. 또는 대상적 격, 원고적 격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이 적용된다라고 행정심판법 4조 2항 428이죠. 8조 1항에 소송법 8조 1항에 있는 것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근기법은 개별적 노사 근로관계다. 그래서 당사자는 근로자만에 해당하지만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조도 된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한 특칙을 하나 더 보면 2항에 1항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그래서 이제 여기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대해서 중노위에 갔는데 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을 갔는데 사용자 갑은 정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면서 구제명령 위법하다고 주장한 거죠. 근데 만약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명령이 적법하다 해서 기각체결이 났다. 기각체결.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나왔다. 그럼 사용자 갑은 아직 구제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소송 간다. 소송 갈 때 처분이 몇 개예요? A. 서울지노위의 구제명령 원처분과 A2. 중노위의 기각체결 재결 처분. 처분이 2개 있으니까 둘 다 대상으로 하면 판결에 모순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은 행소법 19조의 원처분주의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개별법상의 재결만이 대상이 되는 재결주의죠. 그 조문이 뭐냐? 이거다 이거지.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통서 판례가. 그래서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되는 것이고, 즉 취소송의 소송 요건 중 대상적 격, 예외적인 재결주의. 그다음에 재심 판정서, 즉 행정심판 측에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원래는 90일인데 15일이라는 특칙이 있는 거죠. 특칙. 그다음에 그 밑에 노동위원회법도 똑같아요. 중노위 처분에 대한 소는 요거는 예외적인 대상적 격, 재결주의.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회가 원래 피고된 건데 합의제행정청이라고 하죠. 단독행정청은 강남구청장 이런 사람은 단독행정청이 피고된 것이고, 합의제행정청은 감사원 이런 데 감사원이 피고된 것인데, 이건 중앙노동위원회가 A2인데 A2가 아니라 스몰 A2, 중앙노동위원회 스몰 A2를 피고를 한다. 이게 피고적 격 특칙. 그 다음에 재결서 정본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래서 행소법 20조 1항 단서에 따르면 원래 90일 이내인데 15일 이내라는 기간 특칙이 있는 거죠. 기간 특칙. 제기한다. 이런 것들이 특별법인
근기법이나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칙이에요, 특칙. 그래서 특칙들을 자꾸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요 예외적인 체결주의는 그동안 몇 번 출제됐었고, 여기 예외적인 체결주의 죄송해요, 예외적인 체결주의. 그다음에 나머지 뭐 기간에서 쓸 내용, 피고적격에 쓸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피고적격이나 기간에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노조법상의 노조 설립 신고 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산재법상의 산재급여 결정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조법상의 노조 설립 신고는 이게 집단적 노사관계가 노조법에 있는 건데, 노조법 10조에 보면 1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 을 등은 다음과 사항을 비노조를 설립하고자 한다. 그럼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서 광역 단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데는 시도지사에게, 그 외에 노동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래서 통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는 거죠. 작은 단위 노조니까 설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갑이 설립 신고서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강남구청장이다. 그럼 강남구청장이 A예요. A가 요건을 갖췄으면 수리라는 걸 해야 되고, 갖추지 못했으면 수리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리는 갑의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비노조가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쟁점이, 요 신고가 자기 완결적 신고이면 이 수리는 접수로서 갑 노조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처분이 아니야. 근데 얘가 수리를 위한 신고라면, 수리가 있으면 갑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노조로서 이 수리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제 그런 거를 정리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수리가 나오면 누가 불복하겠어요? 사용자. 제가 통상 이제 근로자를 을이라고 하죠. 을이면 사용자 갑이 불복하는 것이고, 수리가 거부되거나 부작위면 이제 근로자 을 등이 불복하는 것이죠. 얘가 구청장이면, 이게 A가 구청장이니까 상급행정청 서울시장, 시도 행심위가 된 것이죠. 지난번에 법전 할 때 봤죠. 서울시 행심위 갔는데 기각이 나왔다. 기각 체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법원 소송 가는 거다. 근데 얘는 수리가 나왔을 때예요. 여기 원처분은 수리처분, 그다음에 A2의 기각 체결 처분, 처분이 두 개죠. 그러면 둘 다 대상일 때, 소송 갈 때 대상적 격에서 얘는 감, 중, 특 등의 예외적인 체결주의가 아니까 원처분주의. 19조. 그래서 19조 본문에 따라서 원칙 요 2월 1일자 수리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재결처분은 6월 1일이라면 고유한 이법이 있을 때 19조 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노동쟁송은 산재법이죠. 산재법.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다쳤다. 그럼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산재법이죠. 그래서 얘는 근로자 을이 다쳤다. 그럼 산재 급여를 청구하죠. 그때 청구할 때 A가 누구냐? 근로복지공단이야.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공단에 급여 청구했는데, 심사청구라는 게 있어요. 103조.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요건, 효과, 공단의 심사청구. 공단, 강남구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A 스스로에게 불복하는 절차를 가학상 이시청이라고 해요. 상급행정청 A2에 불복하는 절차는 행정심판이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심사청구지만 개념, 학자들의 개념 잡은 거는 가학상 이신청이다. 이신청. 다시 A 자체한테 불복하는 거는 이신청이다. 이신청은 통상 30일인데 여기는 90일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러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을이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산재급여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했는데 급여 결정을 거부하거나, 만약에 이제 수익적 처분 1억 급여 결정을 해주면 수익적 처분이니까 만족하죠. 이게 수익적 처분이야. 근데 이거보다 작은 급여, 예컨대 6천 이렇게 결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급여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러면 그때 이제 의리 불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A 자책에 불복하는 수단이 심사 청구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가학상 이의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A가 만약에 기각 결정을 했다. A의 처분은 결정이라고 해요. 통상 재결이 아니라. 그럼 이제 아직 의리 구제가 안 됐으니까 처음에 이제 거부당하고 2월 1일 날, 기각 결정 4월 1일 나왔고, 그럼 이제 A2 상급행정청에 불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04조에 심사위원회를 공단에 두고 있어요. 그럼 이 공단에 있는 심사위원회가 특별행정심판 기관이에요. 그때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거죠. 이게 심사청구. 그쵸? 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기각절이 나왔다. 그러면 구제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법원에 이제 소송 가는 거죠. 그게 이제 106조의 재심사 청구예요. 재심사 청구. 잠깐 제가 착각했네요. 그게 아니라 요 공단 A에게 심사 청구가 이제 이의 신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단에 있는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는 게 이의 신청이고, 여기 심사위원회가 이제 공단에 있어요. 그다음에 A2에게 심사 청구하는 게 재심사 청구, 재심사. A2가 이제 재심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재심사위원회, 여기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항에 심사 청구에 불복하는 자는 요건 효과 재해보상 재심사위원회 요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요 A2가 재심사위원회. 이건 재심사위원회 상급행정청에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 특별행정심판. 그때 이제 재심사 청구는 사망에 보면 결정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건 이제 별도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반법엔 행정심판법보다 뭐 단축된 기간 등이 아니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특징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재심사 청구했는데 기각 재결이 나왔다. 행정심판기관에서. 그럼 이제 뭐 6월 1일 나왔다. 그럼 재결서를 받는 날부터 90일 내 소송 간다라는 것은 행소법 20조 1항 단서에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동쟁송이라는 건 뭐냐, 요 세 가지를 말한다. 세 가지 노동 관련 개별법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그중에 특칙 내용들이 뭐 주로 나오는 것이고, 특칙이 아닌 이런 보호급여 결정들도 이제 나오는 것이, 다시 세 가지 뭐예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근기법, 노조법. 여긴 특칙이 있죠. 무엇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재결주의, 중앙노동위원회 짱을 피고로 해서 예외적인 피고 적격, 그 다음에 중노위 심판을 거친 다음에 15일 이내 기간 특칙. 노조 설립신고 노조법에 있는 것이고, 노조 설립신고하면 통상 A가 누구냐, 시장군수구청장. 수리되면 사용자가, 수리 거부되면 근로자가 불복하는 것이고, 그건 특칙이 없기 때문에 A2는 서울시 행심이, 그 다음에 법원에 소송 간다. 3번에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다쳤다, 근로자로 근로중 다쳤다, 그러면 산재급여 신청했는데 신청한 것보다 못 미치거나 아니면 거부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
근데 급여 결정이 제대로 나왔는데 그럼 이제 열받은 사람은 사용자, 갑이 이제 불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A가 누구냐? 공단에 있는 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강학상 이의 신청. 그다음에 A 신청은 누구냐? A2는 재심사위원회 의 재심사 청구. 얘는 특별행정심판. 그다음에 소송 갈 때 특칙은 없죠. 그래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선법에 의한다. 이렇게 된 것이,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요 맨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1번 불복하는 당사자. 구제 명령이 나오면 그 이제 판례 문구로는 구제 신청 인용 결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같은 말이야. 그럴 땐 사용자가 불복하고, 근로자 을이 구제 신청했는데 거부한다. 근데 판례 문구로는 각하, 기각 재결이 아니에요. 결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이, 노조는 이제 노조법 관련해서 부당 노동 행위일 때, 동그라미 2번 설립신고 수리, 그럴 때는 사용자가 불복하고, 설립신고 반려라고 하는데 이게 거부예요. 거부. 그럼 근로자 측이 불복하고, 급여 신청했는데 거부되거나 적은 급여 결정이면 근로자가 불복하고, 이게 많은 급여 결정이다. 그럼 사용자가 불복하고. 이게 노동 관련 쟁송, 심판과 소송 세계개발법 내용이다. 이런 거, 이게 노동쟁송이라는 거고 별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특칙이다. 특칙. 여기 동그라미 1번 특칙이 뭐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걸 시험에 잘 내는 것이고, 다음에는 노동 관련 쟁송으로 여기 법조문으로 세 가지를 쭉 한번 찾아가 보면서 이렇게 전개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열심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